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불교계가 철저한 방역에 나서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코로나19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과 관련해 이번 주말이 중대 기로라며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 글에서 짧고 굵은 4단계를 위해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돌봄 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의 영적 돌봄과 교육을 이끄는 CP센터가 최근 첫 수료생을 배출하고 병원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 가동 중단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환경단체들은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탈핵 실현과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이 마련한 2021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에서는 힐링 멘토의 명쾌한 증문즉설과 축하 공연이 어우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발걸음 또한 줄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의 코로나19 예방과 위기 극복 노력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인 서울 관문사. 사찰에 들어서면 우선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역기계로 손을 씻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 법당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살균수로 코로나 방역에 한창입니다. 굉음을 내며 분사되는 살균수를 넓은 법당 곳곳에 꼼꼼하게 뿌립니다. 이는 물리적 방역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더 맑고 깨끗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역병들이 아마 한순간에 소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정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누며 하나되기와 후원 협약을 맺은 전문 방역업체 나모 세이프존은 관문사에 앞서 서울 삼용사를 방역했습니다. 관문사 이후에는 천호동 구강사 금강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방역을 마쳤습니다. 요즘에 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이들도 요즘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역에 앞서 나모 세이프존은 관문사 재무국장 법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균 소독수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나눔의 하나되기는 올해 들어 20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예방 물품들을 소외계층, 각계계층에 전달하고 후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불교계가 더더욱 코로나 안전지대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 소멸을 염원하며 실시한 방역은 사찰로 향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과 관련해 이번 주말이 매우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들의 이동과 만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묵묵히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짧고 굵은 4단계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진과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지칠 때면 폭염 속에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분들의 헌신을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각종이 회당대종사 오륜탑을 서울 총인원 내 탑주 시민당 앞마당으로 이운을 완료하고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진각종은 경정 총인의 증명으로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교육원장 효명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오륜탑 사리봉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불사의 공덕으로 진각종단과 산하법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를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당대종사 오륜탑은 1968년 완공된 후 총인원 성역화 불사 등에 의해 이운된 데 이어 올해 종조 행장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탑주 시민당 앞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병원 등에서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돌봄 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의 영적 돌봄과 교육을 이끄는 CPE센터는 최근 첫 수료생을 배출하고 병원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불교계의 영적 돌봄과 교육 CPE는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위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심리적, 영적으로 돌보는 수행자와 보살들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올해 초 임상보살, 영적 돌봄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CPE 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3월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현보살의 아픈 분을 보살피려는 그날 원을 그리고 그 보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격을 갖추려고 하시는 첫 출발이지만 저희 비구니 회관에서 가장 뜻깊은 일의 시작이 아닌가. 코로나19로 현장 강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4개월 과정의 교육이 진행됐고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과 학교 선생님 등 스님 6명과 제가자 2명, 모두 8명의 전문 인력이 처음 배출됐습니다. 본인이 있는 그 임상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그 소통,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치유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국 비구니회는 CPE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앞으로 병원 등 포교 일선에서 영적 돌봄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에 비해 영적 돌봄 전문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양성기관인 CPE 센터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CPE 센터는 1기 교육에 이어 오는 9월 5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매주 일요일 영적 돌봄과 교육 2기 과정을 비대면 방식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비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기본 교육을 마친 보살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과정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CPE 교육을 지도자 과정을 하고자 하는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E 교육으로 모아진 교육비와 그리고 후원금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스님들이 전문가 과정, 이 CPE 과정에 또 가실 수 있도록. 영적 치유와 돌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임상보살들이 병원 포교 활성화 등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 가동 중단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탈핵 실현과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하는 종교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각 종교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5대 종교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종교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10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에너지를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녹색 에너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고요.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매달 서울 도심을 걸으며 핵 없는 세상을 발언하는 탈핵 순례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원자력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70m씩 간격을 두고 시위를 펼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많은 안정성 문제가 지적된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핵발전소 내부의 수속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 PAR의 결함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한울 1호기의 조건부 운영 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하루빨리 중단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위험한 에너지가 아닌 자연으로부터 재생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사를 끝낸 지 15개월 만의 일로 현 정부에서 신규 원전 허가는 2019년 신고리 4호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이때 지구촌의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이 마련한 2021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인데요. 힐링 멘토의 명쾌한 증문즉설과 축하 공연이 어우러진 현장 소식,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가 2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BBS 울산 불교방송은 행사 취소라는 선제적인 결단을 통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시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만큼이나 심리 방역도 중요한데요.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가 시민 여러분의 심리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는 BBS 울산 불교방송 무용단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힐링 토크,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힐링 토크에서는 BBS TV와 라디오 진행자로도 맹활약 중인 남양주 성관사주지 성진 스님과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힐링 멘토로 나섰습니다. 두 힐링 멘토는 시민들의 고민을 듣고 코로나19 시대의 갈등 해소와 마음 수행법을 전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연연한다거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만을 안고 살아간다면 사실 온전한 현재의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어진 축하 공연에선 사랑 찾아 인생 찾아의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돌리도의 서지호, 장구의 신 박서진, 국악가수 권미희 등의 열정적인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여러 제약으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만큼은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BBS TV를 통해 오는 28일과 29일, 다음 달 1일 등 모두 3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진 동아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원적 3주기를 맞아 첫 평론집 논 아득한 성자를 내고 대자유인을 꿈꿨던 무산스님의 무해행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김태진 고문은 BBS 불교방송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무산대종사는 시조를 통해 하루살이는 나날이 늘 새롭고 우리 살림살이 또한 하루하루 날마다 좋은 일일 시호일이라며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집착 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무해행을 노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자를 일주기에 냈습니다. 네. 그 기록만 보더라도 오연 스님의 일화는 거기에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많은 것들은 제가 볼 때 이 아득한 성자의 기고만장은 곧 만해의 어떤 그 님의 춤과 상통한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불자연합회장을 지낸 김 고문이 출연한 BBS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은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종 회장은 납품 단가 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종 회장은 어제 BBS 라디오 BBS 경제토크에 출연해 코로나19 때문에 레미콘 업계의 현실은 안 좋은 편이지만 신도시와 재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종 회장은 지난 1981년 제12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을 역임한 불자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과 국민레미콘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 회장은 대불청 회장 당시 해인사에서 성철 큰스님을 뵙고 청년 포교 지원 등을 요청했던 일화 등을 소개하며 불자로서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사적으로 지정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문화재 명칭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사적 부여능상리 고분군을 부여왕릉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예고했습니다. 1963년 1월 사적으로 지정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금제 장식, 백제 토기, 은제 허리띠 장식, 목관 부속구 등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됐고,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에서 무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입니다. 경기도는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과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 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달부터 장애여성의 취업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와 정리수납 전문가, 전문 직업훈련과 더불어 현장 실습과 상담을 통해 실무 적응 능력과 역량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부 활동 단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영적 돌봄 전문가, 임상보살을 길러내는 전국 비구니회 CP센터가 1기 수료생 배출에 이어 2기 과정도 가을에 진행하는데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에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